연말 연시에는 어김없이 협찬 관련된 그런 컨설팅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몇몇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좀 오래 알고 지낸 브랜드들은 선생님한테 협찬 제안서 좀 한번 1차 검토해 주실 수 있냐라는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일들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협찬 제안서를 정말 많이 보는데, 요즘 들어서 진짜 기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은 이 부분이 좀 모자란다 이렇게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 있어요. 기획을 하는 예술가 분들 있죠. 자기가 아티스트인데 자기 행사나 자기 공연이나 자기 페스티벌 같은 경우를 자기들이 직접 이제 기획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유독 많이 보이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공연기획설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연기획에서 협찬에서는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상표 노출이잖아요. 노출, 즉 이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포스터에다가 로고 넣어드릴게요, 그 브랜드 이름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무대에다가 맵핑을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요. 거기를 찾아오는 관람객들한테 노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이 관람객들이 딱 봤을 때,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한번 이용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그게 이제 협찬의 본래 취지인 거거든요. 그게 되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음가짐에서 오는 걸 텐데요. 그냥 돈만 받고 땡, 그냥 물건 받고 땡, 이렇게 하는 거 기업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 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안 좋아하겠죠.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어레인지 해주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별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브랜딩에 대해서도 그냥 제안서에다가 그냥 의뢰상 넣은 거지. 그냥 제안서에다가 이렇게 다 넣더라 이런 식으로 하고, 현장 가보니까 뭐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걸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은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마음가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인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거고, 엄청나게 퍼펙트한 거고, 진짜 멋있는 건데 너네들이 협찬 안 해줄 거야? 돈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업, 특히 브랜드 입장에서는요, 그런 컨텐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씬들도 굉장히 많고요.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게 진짜 짱짱맨이고요. 그거는 본인들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래서 과연 우리 브랜드가 빛이 날 것이냐, 그 현장에서, 이런 설득이 필요한 거거든요. 선생님이 제안서를 딱 넣잖아요. 넣으면 협찬사들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거는 그때부터 조금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냥 짱짱맨이고요, 우리 진짜 최고고요,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진행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문화예술 컨텐츠, 그리고 그 업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씬이라는 건 어떤 씬이든 간에 참 멋진 포인트들이 있고 멋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멋있어요, 우리 최고예요 라고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씬에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또는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씬이 멋있다 안 멋있다 이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마음가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씬을 캐리하는 건요, 그 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브랜드가 그 씬을 캐리하진 않습니다. 가끔씩 그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래 일했었거든요. 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어 마케팅, 즉 이제 시인 그 자체를 좀 캐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브랜드였거든요. 지금은 그마저도 좀 지쳐가지고 잘 안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브랜드들,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씬을 캐리하고 그러는 위치가 아니라요, 그 씬을 캐리하는 사람들의 그런 열정이나 그런 되게 전문적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받쳐줘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좀 오해하는 몇몇 부류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 브랜드는 여기 딱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인데 이걸 좀 이제 좀 캐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아티스트 분들 계시는데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말이죠. 브랜드 입장에서 기껏 이제 현금도 보내고 현물도 보내고 우리 담당자까지 보내가지고 담당자가 이제 그거 다 세팅해주고 그랬는데, 정작 여기 이 행사를 이제 즐기는 사람이 막 뭐 10명 남짓 된다, 뭐 20명 남짓 된다, 그러면 그걸 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억지로 이 브랜드가 막 이거 되게 멋있는 거니까요, 많이들 오세요 막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네가 이런 브랜드니까 우리 같은 이제 씬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캐리해줘야 돼. 그럼 브랜드 입장에선 기가 차죠. 우리가 왜 우리 보고 문화를 만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씬에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게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가지 당연히 마음이.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컨텐츠를 딱 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열정이라던가 전문성이라던가 이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현장에서 보니까 되게 이 사람들이 케어 되게 잘해주더라. 물론 좀 그렇게 결과물은 아쉽게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랑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해야지, 그 씬의 부흥을 브랜드한테 전가시키는 건 이거는 좀 나쁜 거죠. 게으른 거고요. 정말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목도했고요. 그만큼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과도 함께 일해봤고요. 근데 좀 나아진 부분은 있어요. 이제는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설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안서에다가 뭐 해줄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 뭐 소개서니까요 잘 봐주시고요 그 해주시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막무가내식은 이제 좀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 넣으면 당신의 그 공연 그리고 이벤트에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열릴 수 있을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협찬 제안 썼을 때 많이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1년 전에 얘기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어떤 브랜드들이건 간에 많이 있죠. 근데 이게 기획을 하다 보면 선생님도 기획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단타로 치는 경우는 진짜 짧으면 한 달 만에 막 준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협찬받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 놓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년에도 좀 할 것 같은데 이런 밑밥을 좀 많이 깔아두시는 게 좋고요. 못해도 6개월 안에는 그 제안서가 나와서 좀 보내주거나 하면 그 브랜드가 어떤 프로모션용으로 예산을 좀 빼놨다라는 게 딱 이제 있어서 그거랑 이제 맞물려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짧으면 3개월 만에 이제 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그러니까 기획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제안서 보내드리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좀 컨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례한 겁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